안녕하세요. 라비키입니다. 오늘은 남미의 나라 페루의 선거제도를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한 번의 선거로 뽑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 다수제입니다. 하지만 페루는 조금 다릅니다. 페루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를 사용합니다.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인 50%를 넘지 못하면 상위 2명이 다시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대선 역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며 국회의원 선거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페루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등을 같은 선거에서 함께 선출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연속 재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한국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하여 국무회의를 운영합니다. 페루는 대통령 아래 강요회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총리격인 강요회의 의장과 여러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부 등 각 분야 장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국가 정책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최근 페루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중도 퇴진했고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정치 안정성을 중요한 선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과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투표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페루에서는 만 18세부터 70세까지 투표가 의무입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거주 지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약 27.5솔에서 110솔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투표관리요원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은 투표가 자유이며 벌금도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은 단순 다수제와 자율투표제를 운영하고 페루는 결선 투표제와 의무투표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최근 페루 정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무투표제와 결선 투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